1916년 제정 러시아.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총을 3발 맞고도 살아남습니다. 그리고리 라스푸틴, 그는 진정한 성직자였을까요? 아니면 제국을 무너뜨린 저주받은 악마였을까요? 역사상 최고의 매력남으로도 알려진 그의 죽음을 통해 여러분들은 370년 넘게 이어져 내려오던 러시아 제국 황실의 몰락 원인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레고리 라스푸틴, 그는 1869년 시베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10대로 성장한 라스푸틴은 청소년기부터 타고난 망나니 본성을 숨길 수 없었는데요. 그는 내일술에 빠져 도둑질과 폭력을 일삼았으며 여러 동네 처녀들을 추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망나니 라스푸틴도 18세에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그의 주정뱅이 생활은 계속되었죠. 라스푸틴이 28세가 되던 해, 마을에서 말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던 라스푸틴이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라스푸틴을 쫓아낼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소문난 골칫덩이였던 그를 마을에서 추방시켜버립니다. 졸지에 갈 곳이 없어진 라스푸틴은 이를 계기로 착하게 살 것을 다짐했고 스스로 고행의 순례길에 떠났습니다. 그는 멀고도 험한 순례길을 걸으며 이곳저곳을 방문했고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라스푸틴은 홀리시티라 불리는 한 종파를 접하게 되는데, 홀리시티는 비밀스러운 예배를 행하는 신비주의자들이었죠.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지하실에 모여서 채찍질하며 춤을 추다가 흥분 상태가 극에 달하면 집단으로 성관계를 맺는 이단 종파였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죄를 지어야 하고, 죄를 지으려면 문란한 성행위를 해야 한다는 기괴한 가르침을 설파했습니다. 그러나 라스푸틴은 홀리시티의 메시지의 매력을 느끼고 이에 영향을 받아 종교인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고행의 순례길을 마친 라스푸틴은 예전의 망나니가 아닌 종교인으로 변신해 있었고, 그는 여러 마을을 돌며 예배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라스푸틴은 신비스러운 이미지와 비밀스러운 예배 방식으로 수많은 여신들을 모으는 데 성공했고, 조금씩 그의 이름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라스푸틴은 욕망이 큰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대단한 영적 능력을 작은 시골이 아닌 큰 도시에서 펼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카잔으로 가서 정교회의 수도승을 자처하게 되고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 금욕 생활을 했는데요. 여러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며 마음을 읽거나 병을 고쳐주는 기적까지 보여주면서 얼마 안가 그가 특별한 영적 능력을 가진 성자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소문이 난 라스푸틴을 경계하며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스푸틴이 카잔의 대주교를 만났을 때 대주교에게 한 젊은 수도승을 조심하라고 귀띔해 주었는데, 얼마 후 그 수도승이 대주교를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고위 성직자들 역시 라스푸틴이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성자라고 믿게 되었죠. 카잔 대주교는 라스푸틴을 러시아 정교회의 부흥을 이끌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그가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추천서까지 써주었습니다. 대주교의 추천장과 성자라는 소문을 등에 업은 라스푸틴은 수도에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귀족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라스푸틴은 그들의 앞날을 예견하거나 병을 치료해 주었고, 귀부인들은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위안과 마음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귀족들 사이에서 금세 라스푸틴의 인기가 높아졌고, 한 귀부인이 황실에 그의 존재를 알리면서 그는 황궁으로 초대되기까지 했죠. 1905년 11월 드디어 라스푸틴이 황궁에 들어섭니다. 황제 부부를 직접 만나게 된 라스푸틴은 환심을 사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했고, 이후에도 황제는 수차례 라스푸틴을 초대해 자신의 딸들과 아들 또한 라스푸틴에게 인사시켰습니다. 라스푸틴은 알렉세이를 보자마자 걱정하지 마세요. 병은 나을 것입니다. 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알렉세이 황태자가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황제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극비사항이라 황제 부부 외에는 알 수 없었는데,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라스푸틴의 말에 황제 부부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라스푸틴을 만나고 난 후 알렉세이의 병세가 나아지는 모습이 보였고, 황제 부부는 라스푸틴을 진정한 성자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병세가 나아졌던 알렉세이가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뇌출혈 증세까지 보이며 사경을 헤매게 되는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사들도 속수무책인 상황이 되자 황제 부부는 결국 라스푸틴에게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이때 라스푸틴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몰라도 죽어가던 황태자가 살아났고 혈우병 증세 또한 멈추었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던 알렉세이의 혈우병이 라스푸틴의 놀라운 기적으로 단번에 멈춘 것은 지금까지 미스터리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사건 후에
황제와 황후는 성자 라스푸틴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고 그에게 자유로운 황궁 출입까지 허락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수많은 황족들과 귀족들은 앞다투어 라스푸틴을 만나러 몰려들었고 그의 명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궁을 마음대로 드나들던 라스푸틴에게 각종 청탁이 들어왔으며 황제를 이용해 청탁들이 수용되면서 라스푸틴은 수많은 금품을 대가로 받고 엄청난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 라스푸틴은 추방되었던 자신의 고향을 방문해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며 재력을 과시했고 주정뱅이가 갑자기 성자가 되어 나타나자 그를 알던 마을 사람 모두가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변신을 이상하게 여긴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망나니 라스푸틴을 똑똑히 기억하던 교회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정교회의 라스푸틴의 옛 행적과 이단적 행위를 고발했고 결국 총리 스톨리핀에게 라스푸틴을 뒷조사한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총리는 황제에게 라스푸틴을 멀리하라고 충원하며 보고서를 올렸지만 황제의 여러 비밀들을 알고 있는 그였기에 황제는 이를 무시하고 맙니다. 그러자 라스푸틴에 대한 반대 세력은 점점 늘어났고 황제에게 그를 멀리하라는 여론 또한 높아졌습니다. 이를 알고 위기감을 느낀 라스푸틴은 자신을 반대하는 교회와 정계에 자신의 편을 심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자신에게 청탁하는 사람들을 황제에게 추천하여 임명하게 하면서 나라의 정치에 더욱 깊숙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런 라스푸틴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반대 세력들은 그를 내쫓을 증거를 필사적으로 찾았고 급기야 그의 집까지 잠입해 뒤를 캐는 결과 황후가 그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당신의 어깨에 기대어 잠드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믿어요. 나는 당신 앞에서 한갓 어린아이에 불과하답니다. 이것으로 황실과 라스푸틴의 관계는 끝났다고 생각한 내무부 장관이 황제에게 편지를 들고 가 보고했는데 황제는 오히려 내무부 장관을 해임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편지의 내용은 궁박까지 알려지고 말았고 일반 시민들조차 황후와 라스푸틴의 관계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황제는 라스푸틴의 황궁 출입을 금하고 그를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보내게 되었죠. 드디어 라스푸틴이 권력에서 멀어지자 반대 세력들은 이제야 황제가 요승의 꾀임에서 빠져나왔다며 기뻐했습니다. 라스푸틴은 한순간의 권력과 황실에서 멀어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라스푸틴에게 러시아 황궁 재입성의 기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라스푸틴, 그는 어떻게 황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황궁으로 돌아온 그의 권력은 더욱 강해지고 적들은 점점 늘어갑니다. 귀족들은 마침내 암살을 결심하고 그의 몰락을 준비하는데 1912년 10월 혈우병을 앓던 알렉세이 황태자가 위급한 상태에 빠졌으나 라스푸틴이 보낸 알렉세이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보 이후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라스푸틴은 황실의 절대적 신임을 얻게 되었고 황후는 이제 당신을 내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에요. 라 약속했습니다. 권력을 얻은 라스푸틴은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승으로서의 절제된 생활을 버리고 음주와 방탕한 생활을 하며 귀족 부인들을 추행하고 문란한 성생활을 즐겼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러시아는 독일에 연전연패했습니다. 니콜라이 2세는 라스푸틴의 조언을 받아들여 직접 전장으로 떠났고 러시아의 국정은 황후와 라스푸틴에게 맡겨졌습니다. 라스푸틴은 이 기회를 이용해 총리를 4번 교체하고 주요 강요들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며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1916년 12월 왕조의 몰락을 우려한 황족들은 라스푸틴 암살을 계획했습니다. 유스포프 공작의 저택에서 청산가리가 든 음식과 와인을 마셨음에도 죽지 않자 총격과 구타를 가한 후 강물에 던져 그를 죽였습니다. 라스푸틴은 죽기 전 내가 죽은 후 2년 내에 황실 가문은 모두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2월 혁명이 발발했고 300년 로마노프 왕조가 몰락했습니다.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는 러시아를 장악했고 황제 일가는 시베리아로 유배된 후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황제의 딸들은 죽을 때까지 라스푸틴의 사진을 부적처럼 간직했습니다. 이후 레닌의 등장과 함께 1922년 러시아에는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건국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러시아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소련의 탄생도 제2차 세계대전도 발발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라스푸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인가? 악마인가?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